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불교를 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빈도가 역시 대단히 높은 단원이고요. 이게 농담 삼아 얘기하면 출제하시는 분이 불교 신자면 내겠죠.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시험에 좀 낼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고려시대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불교적이기 때문에 세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우선 큰 틀거리 흐름을 좀 잡아볼게요. 주제가 많이 되는 것, 고려시대 초기 광종 때입니다. 광종 때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활동한 고려시대 승려가 의통입니다. 승려가 중국에 있는 천태종, 천태 스님이 만든 종파예요. 천태종입니다. 이게 위진남북조시대 승려입니다. 태종 천태 스님이 만든 종파고요. 그때 천태종의 우두머리까지 오릅니다. 재관이라는 승려 역시 이 스님도 뭡니까? 이 천태종 승려인데요. 천태사, 그러니까 천태스님, 천태종의 창시자죠. 천태사의 교책을 써요. 천태종의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균열입니다. 균열가 화엄종 승려입니다. 화엄종으로 뭡니까? 교종 통합을, 교종끼리 묶는 거예요. 통합을 추진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고려시대, 고려 중기 사회 분위기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바에 어떤 거죠? 고려시대 중기의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가 보수화됩니다. 그래서 문벌기록, 귀족 취향에 보수화된 뭡니까? 보수화된 종파. 그래서 화엄종과 법상종이 융성합니다. 교종의 종파예요. 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선종이죠, 선종. 선종은 제3 중단으로 약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왕건이 선종 세력과 손을 잡고 고려를 세웠잖아. 선종이 각광을 받다가 나중에 시대가 쭉 흐르니까 뭡니까? 문벌귀족 사회가 보수화되지. 근데 애초에 선종은 좀 혁신적이거든. 그러니까 보수화된 문벌귀족이 선종을 믿기엔 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다시 교종이 떠요. 화엄종과 법상종이 넘버1, 넘버2가 되고 선종이 넘버3로 밀려난 거예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됩니다. 사회가 보수화돼요. 자, 그러다가 이어집니다. 그래, 고려중기에 대각국가 의천이 등장합니다. 고려시대 중기의 승려고요. 자, 의천 스님, 고려중기의 승려입니다. 의천 스님, 국사예요. 크게 깨달은 국사라는 뜻입니다. 국사 의천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교종 중심의 선종의 통합이다. 그래서 교종 중심, 이 교종이 앞에 있어요. 조선 통합을 추진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핵심 교인은 교관겸수. 교가 앞에 오죠. 교와 관을 겸수, 함께 수행하자는 뜻입니다. 내외 겸전, 을 한꺼번에 갖추어야 한다. 교관겸수, 내외 겸전에서 뭘 창시한다? 저 위에 있는 뭡니까? 이 중국의 천태종. 우리나라 천태종을 만들어요. 태동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형식적 통합이다. 여러분, 의천이 문종의 왕자예요. 왕자님이 이제 스님이 된 거야.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교종 스님, 선종 스님 다 모은 다음에 야, 싸우지 마 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교단끼리 묶어놓은 거지. 근데 믿는 건 달라. 따라서 뭡니까? 형식적 통합이기 때문에 의천 스님이 사망한 다음에, 의천이 사망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돼? 다시 분열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한계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뭐 결사운동. 뒤에 나중에 하는 건데요. 결사운동과 같은 뭡니까? 불교계의 어떤 뭡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자. 캠페인.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의천 본인은 안 해요. 이게 한계다. 상황에서 뭡니까? 상황에서 무신집권기입니다. 무신집권기. 후기죠. 후신집권기 때 뭡니까? 굉장히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보조국가 진울이다. 이분도 국사예요. 국사. 그래서 뭡니까? 진울은 뭡니까? 무신집권기. 아시겠지만 원래
원래 이 교종 계통의 종파들이 뭡니까? 문벌귀족과 친했거든. 무신이 등장한 다음에 문벌귀족을 제거하니까 교종 종파랑 무신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무신 집권기 때 뭡니까? 선종을 정책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래서 진울 스님이 뭡니까? 진울 스님이 선종 중심으로 뭘 통합해요? 교종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핵심 교의는 뭐냐? 정해쌍수예요. 정해쌍수. 네, 돈오점수입니다. 돈오점수. 공에 무슨 초식 이름 같죠? 정과 해를 쌍수 한꺼번에 수행하자. 그 다음에 돈오는 순간적인 깨달음이고요. 점수는 점진적 수행입니다. 정해쌍수와 돈오점수입니다. 이때 창시한 게 조계종이다.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다? 실질적. 요리까지 포함 뭡니까? 실질적 통합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조계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평가가 대단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진울 스님은 뭡니까? 그래서 보시면 뭡니까? 그래서 실질적 통합을 이뤘다. 선교일치 완성되었다.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불교계, 타락한 불교계를 정화하자. 그래서 결사운동을 전개합니다. 결사라는 건 모임을 맺는 거예요. 동아리처럼 모임을 맺는다면 뭐 하는 거야? 불교를 정화하자. 그래서 뭡니까? 그것이 수선사결사예요. 수선사결사고요. 다른 말로 뭡니까? 정해쌍수의 정해를 따서 뭡니까? 정해결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독경과 헌수행, 노동의 고루임 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선사결사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때 뭡니까?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죠. 의천승려는 결사운동 안 했지. 근데 뭡니까? 누가? 이후에 무신 집권기 때 뭡니까? 태종의 요새가 100년 결사를 전개합니다. 이건 천태종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진울과 별도로 뭡니까? 천태종의 100년 결사운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무신 집권기 때 고려시대 후기에 양대 결사운동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의천은 결사운동은 안 했지만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천태종 어떤 거야? 의천의 후예지. 천태종 승려 요새는 결사운동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의천은 결사운동을 안 했지만 천태종 자체는 한 거지. 요걸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원간섭기다. 원간섭기 때 뭡니까? 원간섭기 때가 나라를 통해 뭐가 들어와? 라마불교. 라마불교가 오는데 이 라마불교가 티베트 불교예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달라이 라마 할 때 라마. 이 티베트 불교, 이 라마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밀교라고 해서 좀 신비주의적이고 주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의 불교가 어떤 거야? 대장경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불교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거랑은 좀 안 맞는 거지.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거야 무슨 뭐 기적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문 뭐 이런 거. 그래서 고려 시대 때 굉장히 발달한 어떤 불교의 교리 이런 거랑 좀 안 맞기 때문에 고려의 불교가 좀 오염되고 그다음 뭡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이게 원나라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권문세족과 막 결합하면서 어떤 거야? 불교계가 뭡니까? 아무래도 타락합니다. 불교계가 타락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뭡니까? 그래서 보우라는 승려가 뭡니까? 임재종을 중심으로 뭐야? 선종계통의 종파예요.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게 안 돼요. 실패합니다. 개혁 추진 실패합니다. 그래서 간섭기 뭡니까? 간섭기에 그다음에 이어지는 건 말기입니다. 말기에 누구? 신진사대부가 성장하죠. 성장해서 뭡니까? 사대부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뭘 까는 거예요? 를 배척합니다. 막 하면서 뭘로 넘어가? 불교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인 고려에서 유교가 불교를 까는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불교 배척 요걸 막 해서 나중에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 해서 보면 이 불교 배척을 정리한 책이 조선 건국 이후에 불시잡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흐름을 우선 쭉 정리해봤고요. 그다음 뭡니까? 책을 통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뭡니까? 지금 제가 쭉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 여기에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책 본문을 보시면 고려시대 초기 불교입니다. 신앙적 특징, 삼국시대 일의 불교는 왕실 귀족과 깊이 연결되어 호국적 현세구목적, 이거 우리나라 불교의 일반적 특징이에요. 국가의 지원입니다. 사원에는 토지를 지급하고 승려에게 면역 혜택을 줍니다. 고려 불교는 건국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 국가의 후원을 받는 거죠. 발전합니다. 고려 초기 신앙관, 지배층, 귀족입니다. 귀족도 불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정치념 삼았던 유교와 신앙인 불교를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 시대는 그래요. 뭐와 차이야? 조선과의 차이인 거지. 자, 일반인들도 현세적 기복신앙입니다. 불교를 널리 신봉했다. 자, 고려시대 초기 불교입니다. 태조입니다. 자, 태조는 불교를 적극 지원, 유교이념과 전통문화도 함께 존중했다. 사원, 개경의 법왕사, 왕류사 등등등 여러 사원을 열었고요. 자, 불교에 대한 지침이다. 훈요 10조에서 불교를 숭상하고 연등회와 팔관이 등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걸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태조 훈요 10조의 일부죠. 자,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재벌 여러 부처의 후유에 있다. 이거 보시고요. 자, 광종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건 이거예요. 승과 스님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승과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건 별도로 외우지 마시고 어떤 거야? 과거를 시행하는 왕이 광종이지. 그 과거랑 같이 묶으세요. 시험 봐서 뽑아다. 자, 교종시험과 선종시험 두고 합격한 자에게 승계와 법묘줍니다. 그러니까 시침말로 뭐야? 아무나 불안당 같은 사람이 내가 승려다 이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국사와 왕사입니다. 앞에 또 무슨 대각국사, 보조국사 할 때 이 국사예요. 나라 최고의 승려가 국사고요. 그 다음에 왕사는 뭐야? 왕의 개인적인 사부인 거지. 자, 해거를 국사, 탐문 왕사, 왕실의 고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의입니다. 국가와 불교가 더욱 밀착되었고 상징적으로 불교의 권위가 왕권 위에 존재합니다. 왕의 스님, 왕사가 스님이니까 불교가 국교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종파의 분열 수습 시도, 자, 규법사를 창건, 화엄정을 본처를 삼으면서 균형입니다. 균형. 분열된 종파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법안종, 승려, 해거, 선종을 통합하겠다 해서 균여랑 해거가 교종과 선종을 각각 통합하게 하려고 했다. 예전에 7급 시험이라 할까 아니면 좀 한능검 시험에서 좀 아주 어려운 보기에 법안종, 승려, 해거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고승입니다. 의통과 재관 등 천태종 계통 승려가 중국에서 활동합니다. 자, 광종대 불교 읽어보시면 돼요. 자, 성종 때 유교정 치상 강조, 연등회 팔관회가 폐지됩니다. 그러다가 현종 때입니다. 연등회 팔관회 부활, 현화사가 건립되었고요. 현종 때 현화사예요. 외우기 쉽습니다. 현. 그다음에 문종 때 넷째 아들 출가, 의천입니다. 호황사입니다. 그다음에 불교 통합운동가 천태종, 초기 불교.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던 균여의 화엄종 성행, 선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신라 말에 오교와 구산에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자, 의통과 재관은 중국의 5월 강남 지방에 건너가서 중국의 천태종을 부흥시키는 데 크게 공헌합니다. 의통은 중국의 천태종의 13번째 교조가 우두머리가 되었고요. 재관은 천태종의 교리를 정리한 천태사 교의를 씁니다. 이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이 돼요. 순서를 물을 때도 많이 나옵니다. 자, 고려 중기입니다. 중앙 집권적 지배체제 확립, 문벌주족에 의한 귀족사입니다. 보수적 귀족 불교 있고요. 선종은 넘버 3가 됩니다. 자, 불교 번창, 개경의 흥왕사와 현화사, 왕실과 귀족의 지원을 받는 큰 사원이 세워져 불교가 번창했고요. 자, 보수적 경향이 더 강화됩니다. 자, 문벌 귀족 사회가 무르익던 11세기 전후에는 왕실과 귀족의 지원을 받아 화엄종과 법상종이 나란히 융성했다. 화엄종과 법상종이 귀족 세력과 연결됨에 따라 사상적 활동이 둔화된 반면에 불교 의식 등 형식적인 면입니다. 법상종이 뭡니까? 불교 의식 어떤 거야? 불교 행사예요. 법회 이런 거 있지. 귀족의 애호를 받았다. 자, 불교 행사를 크게 하려면 뭐 하는 거야?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 후원을 누가 해? 귀족이 하는 거죠. 화엄종, 법상종 이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의천입니다. 자, 종파적 분열상을 보였던 고려 불교계 문종의 왕자입니다. 스님이 된 의천은 교종 중심의 교단 통합 운동이다. 자, 교단 통합 운동입니다. 자, 의천은 뭡니까? 이건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균열에 또 비판적이에요. 자, 이 광종 때 균열을 굉장히 비판하고요. 원효의 화쟁을 토대로 불교를 통합하려 합니다. 원효가 묶여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원효 본인은 뭡니까? 교선통합한 건 아닌데 원효의 화쟁 사상의 아이디어를 끌어와서 고려시대 때 뭡니까? 교선통합한 게 의천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근거지는 흥왕사입니다. 처음에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했고요. 그 다음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청사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우리나라 천태종이에요. 그래서 교관겸수 송나라의 정원 진수법사의 영향을 받는 의천입니다.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는 뭡니까? 그래서 이론의 연마가 교구요, 실천이 관이에요. 겸수, 겸해서 수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교관겸수는 교학과 선을 함께 수행하되 교학의 수행을 중심해서 어떤 거야? 교종 중심 통합이니까 교학이 메인이 됩니다. 선을 포용하자. 대각국사비 여기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요. 의천의 내외겸전. 교종을 공부하는 사람은 내적인 걸 버리고 외적인 것만 추구한다. 교종을 공부하는 사람은 외부의 걸 잊고 내적, 참선만 한다. 양극단에 치우쳐진 것이다. 양자를 골고루 갖추어. 이게 뭐야? 앞에 있던 뭐야? 내외겸전입니다. 여기 있죠. 내외겸전. 이거예요. 요거. 내외겸전. 자, 성과. 천태종의 많은 승려가 모여요. 새로운 교단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는 형식적 통합이다. 의천 교선 통합은 교리의 통합이 완성되지 않은 뭡니까? 그러니까 믿는 건 다른 거야. 사이가 안 좋은 일을 묶어놓는다고야. 의천이 내 앞에서 싸우면 가만두지 않을게.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뭐야? 형식적인 교단끼리의 통합이다. 의천의 카리스마가 없을 경우 뭐 하는 거야?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단개혁. 당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던 불교의 폐단을 뭡니까? 적극적으로 뿌리 뽑으려는 뭡니까? 대책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했죠. 결사운동이 없다고. 자, 의천입니다. 결과입니다. 의천이 사망한 다음에 다시 분열, 귀족 중심 불교가 지속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천의 특징이 뭐냐면 원효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태교학의 전통을 원효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원효의 일심 사상을 계승한 의천은 원효를 화쟁국사로 추존했다. 추존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뭡니까? 명예로 뭡니까? 직함을 내리는 거죠. 설활동은 천태사 교의 주예요. 여기 차이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 했던 게 뭐야? 대관 스님이 쓴 게 천태사 교의지. 이 어려운 문제에 이걸 대비시킬 수 있어요. 천태사 교의의 해설을 단 거예요. 천태사 교의 주예요. 주가 추가되면 의천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신편제종 교장총록. 이거 뭡니까? 속장경. 교장 얘기할 때 교장이지. 교장. 많이 언급되고요. 원종물류 서건사림. 대각국사 문집이 있다. 대장경. 교장도 감설치. 교장을 만듭니다. 앞에 얘기했죠. 신편제종 교장총록. 그다음에 철회 활동 있으니까 뭡니까? 대각국사 비문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수준이 더 높지 않은데 나오긴 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결사운동입니다. 무신집권기 때 불교입니다. 그래서 무신집권 이후 사회의 변동기를 지나면서 고려중기 불교계의 보수화와 폐달에 대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자, 불교계에서도 본연의 자세 확립. 자, 우리도 좀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바로잡자라는 거죠. 새로운 종교운동, 결사운동입니다. 결사운동, 그래서 결사. 모임이에요, 모임. 신앙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무리들이 결사, 이 모임을 맺은 다음에 이 단체, 모임을 결성한 다음에 불교계의 정화 캠페인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수선사였습니다. 보족사 진울이다. 명리,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했고요. 순천의 송광사입니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주장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이거요. 독경과 선수행 노동의 고름시자. 이게 시험 문제의 답이에요. 진을 물을 때 뭡니까? 그게 핵심적 주장은 뭐냐? 이게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 지원입니다. 무신정권은 왕실로 하여금 수선사라는 칭호를 내리게 하고 정책적으로 결사운동을 지원합니다. 송광사입니다. 자, 진울의 결사운동. 10여인과 약속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자, 마땅히 명예와 이 명리를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모임, 결사를 맺자. 선을 키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여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까지 각자 맡은 바 인물에 따라 경영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얘기, 요 얘기. 맺은 다음에 선과 지혜, 경전, 힘들어 일하자. 이게 뭐야? 독경과 선수행, 노동에 힘쓰자. 요 얘기죠. 요 얘기.
여기는 요 얘기가 뭔가 요 좀 줄여놓은 거지.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의 결사문입니다. 그다음에 신동 개혁적 승려와 지방민들의 호응을 받아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에 의해서 조계종이 창시된 계기가 됩니다. 조계종 성립 무신정변 이후 최씨 정권은 왕실과 귀족의 비호 아래 성장해왔던 교종 중심의 불교계를 탄압한 대신에 선종계통 불교를 후원. 그 결과 조계종이 나타납니다. 당책에는 진울의 저서 모구자 수심결이에요. 진울의 저서고요. 시험 문제 최근에 물어본 적 있습니다. 정해쌍수와 도로점수예요. 보통 시험 내는 건 이거죠. 정해쌍수를 의천이 얘기했다. 그 의천하고 진울을 바꿔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정해쌍수.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다. 정해쌍수예요. 선이 정이고요. 교학이 해예요. 그래서 쌍수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노 순간적 깨달음이고요. 점수는 점진적 수행입니다. 내가 곧 부처다 도노예요.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합니다. 도노 점수.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영어 공부하잖아. 시디박 외운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일정한 수준을 뿅 뛰어놓으면 그 수준이 또 유지가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그래프가 공부할 때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수행하다가 뻥 뚫리고 수행하다가 뻥 뚫리고 수행하다가 뻥 뚫리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보통 올라간다는 거죠. 처음에 공부할 때 알파벳 외우고 I'm over you are a 하다가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일정한 수준에 이렇게 올라가면 처음 할 때는 이게 안 외워지다가 나중에 여러분 뭐 고등학교 쭉 올라가서 뭐야? I'm over you are a 뭡니까? 안 해도 알죠?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뭐 토익을 뭐 900점 이상 맞으시면 뭡니까? 영어 좀 안 하더라도 뭡니까? 다시 I'm over you are a 걸까지 내려가진 않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당구도 마찬가지죠. 당구 처음에 치다가 쭉 올라가면 뭡니까? 당구를 한 뭐 200 치다가 좀 치다가도 다시 치면 뭡니까? 그 실력이 크게 어디 안 가고 좀 치면 뭡니까? 감이 살아나지. 실력이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어떤 거야? 처음에 공부할 땐 막 잘 풀리다가 나중에 뭡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뭡니까? 국사, 뭐 국어, 영어를 뭡니까? 90점, 100점 맞으려고 할 때 뭡니까? 가장 높은 단계에서 이 성적이 좀 잘 안 오르지. 그래서 뭡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 어느 순간 뻥 뚫린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배가 쭉 갈 때 뭐 육지가 언제 나올까 하지만 배는 간다는 거지. 점진적 수행.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면 뭐 인내심이 필요한 기간이 있어요. 도노 점수 그런 식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빡 해서 뭡니까? 실력이 점프하는 게 도노라면 점수는 그걸 위해서 꾸준히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과입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족을 포용해서 교화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진울의 논리는 고려 불교가 지향하는 선교일치를 완성한 것이다. 평가가 대단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계종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 실제로도 훌륭한 스님이고요. 결과 조계종은 세속의 이익을 좇아 왕실 및 문신귀족과 결탁한 세속적 불교를 배쳐 한중불교로서 독재적 세력을 개척해 나갔다. 교리상으로 커다란 발전을 하였습니다. 천태종과 조계종 비교 뭡니까? 의천과 진울 비교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뭡니까? 비교하시면 돼요. 자, 진작사의 심 여기엔 크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거야? 진울의 제자예요. 조계종이 됩니다. 자, 진울의 결사운동은 진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해서 뭡니까? 유불을 치다 배표를 빡빡빡 친 다음에 이건 별도로 알았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진울을 이어 수선사의 2대가 된 해심이다. 해심. 유불을 치설합니다. 유교와 불교는 크게 보면 같다는 거예요. 심성의 도야 강조.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체입니다. 성리학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리학이 처음에 굉장히 어렵지. 사람은 뭡니까? 굉장히 뭔가 어려운 걸 받아들일 때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 빗대가지고 이해하잖아. 그래서 어떤 거야? 성리학도 인간의 심성, 불교, 특히 선종도 인간의 불성, 안에 있는 불성 비슷하니까 해서 처음에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학자들은 어떤 거야? 알고 있는 선종을 통해서 성리학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처음에는 불교를 통해 성리학을 바라보면 뭡니까? 한계를 갈 수밖에 없다. 하다가 이후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거죠? 불교 안 하더라도 성리학을 막 초월적으로 뭐 정몽주 같은 사람에게 뭡니까? 와 중국에서도 대단한 성리학자다 막 이렇게 뭡니까? 유명한 그런 성리학자 나오잖아요. 나중에 뭐 불교
굳이 이걸 통해 보지 않더라도 성리학을 독자적으로 막 연구할 단계가 됐을 때 성리학이 불교를 비판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거지. 불교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온 성리학이 나중에 불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백년객사입니다. 진을과 비슷한 시기에 천태종 승려 요새입니다. 자,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했다 해서 강진 만덕사예요. 현사입니다. 활동했고요.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신앙입니다. 교의 경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경전 중에 하나가 법화경이 있는데요. 여기는 신앙입니다. 수산사의 정예결사운동과 마찬가지로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고요. 몽고 침입 때 강력한 항몽투쟁 주장, 최시정권의 비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뭡니까? 이 천태종 계통이 교종 중심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무신정권 초반부에 뭡니까? 무신정권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새의 경우 어떤 거야? 요새의 경우 특히 최시정권 때 몽고랑 싸우자 얘기해서 뭡니까? 최시정권이 그건 뭡니까? 옹호를 해주는 거지. 크게 보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내용 뭐가 있어? 교종승려에 나는 어떤 거야? 무신정권 초반부는 그렇고요. 최시정권 정도 왔을 때 뭡니까? 선태정도 뭡니까? 무신정권하고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얘기죠. 그 다음에 수선사 양립,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끕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 결사운동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진울, 요새, 조계종, 천태종, 독경과 선수행, 노동의 양조. 우리 앞에 얘기했죠. 그다음 법화신앙입니다. 이걸 참여했다. 특징 뭐 읽어보시고요.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송광사, 만덕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를 물어보면 좀 난이도가 높아지죠. 대체로 일반적인 문제는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 자, 불교의 폐단입니다. 자, 원간섭기 때 불교계의 개의지가 퇴색, 집권층 자체가 권문세족, 신원사고요. 정적으로 부패해요. 자, 원의 라마불교 전례, 고려의 불교계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라마불교 설명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불교의 세속화, 사원은 권문세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고 고리대업과 상업에도 관여,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비판할 때 뭐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뭡니까? 그런 분위기가 돼요. 자, 보호의 개혁 시도입니다. 선종계통의 임기종, 교단을 통합 정리하는 것이 불교 폐단을 바로잡는 우선 과제다. 자, 교단과 정치적 상황이 얽혀 개혁적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불교 비판, 자, 고려 말의 권문질과 결탁, 자, 부패한 불교계를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들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척불론입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배척할 때 배척, 배불론 혹은 같은 말이에요. 척불론입니다. 나와 있는 게 배척할 때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교리까지 비판하는 극단적 척불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이런 거죠. 불교에 대한 뭡니까? 온건 비판. 뭡니까? 고려 말의 승려. 부패한 승려가 고려 말에 존재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는 부패한 승려다. 이게 온건 비판입니다. 원래 불교는 좋은 건데 고려 말에 부패한 승려들이 있다. 이런 것이 온건 비판이라면 어떤 거야? 불교의 강경 비판은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인 척불론이에요. 석가모니부터 틀렸어. 뭐 윤회라는 것 자체가 뭐야? 뻥이야. 이런 거예요. 특히 정도전은 조선 건국 이후 출간된 불시자변. 이 불시자변이란 뭡니까? 책 제목 자체가 한자인데요. 굉장히 불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변이라는 건 뭐야? 비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후기 때 뭡니까? 천주교를 비판하는 책이 서학변이거든. 비판한다는. 불시. 정도전이 보면 어떤 거야? 뭐 석가모니 불, 뭐 아미타불, 미륵불, 불불불, 불시네 불시. 어이 불시들아. 그래서 불시는 뭡니까? 잡스럽게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자체가 불교를 뭡니까? 굉장히 모독하는 표현이에요. 고려 말의 척불론을 정리합니다. 자, 정도전 척불론 어떤 거야? 윤회설. 이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까는 거지. 화설을 판명하지 않아도 자명해진다. 광보설, 불시해설 어떤 거야? 불시. 석가모니 절이 황당하고 오류가 진짜 좋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뭐야? 근본적으로 불교를 까는 겁니다. 극단적인 척불론입니다. 시작변이고요. 자, 의미다. 고려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불교와 유교의
분명관계 어떤 거야? 서로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분교하고요. 불교는 쇠퇴합니다.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사회 지도 이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불교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불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꼭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다음 왕의 제위 기간입니다. 보시면 중국의 36명 승려 파견, 법안종을 배우도록 했고 재관과 의통, 앞에 얘기했죠. 왕은 누구야? 광종입니다. 모르는 거지. 요새가 세운 백년사 무신집권인데요. 천이 국사창건, 고려의 중고요. 거란과의 전쟁입니다. 거란과의 전쟁 1차 침입 자체가 뭡니까? 이후에 성종 때지. 초조대장경은 그 뒤의 일입니다. 승과제도 앞에 얘기했죠. 승과제도. 광종이 뭐 했어? 과거 시험 볼 때 스님도 시험 봤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 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불교 관련된 문제는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나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면 그는 선종의 부흥과 신앙결사 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을 주도했다. 송광사에 모르고 있던 그는 당시 불교의 타락을 비판했다. 불교 수행의 중심을 이룬 참성과 지혜를 아울러 닦아야 한다. 승려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 독경과 선수행 노동에 힘쓰자. 진울입니다. 진울. 진울. 뭡니까? 업적이다. 자, 일심상 토대로 정토종. 통일신라 원효예요. 선교일치에 완성된 철학입니다. 진울이고 이게 답이죠. 자, 세소국의 원광법사요.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죠. 자,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중시하는 교관점수. 교시대 중기의 의천입니다. 하나 속의 우주의 만물을 아우른다는 화엄사상. 전제정치를 뒷받침했다. 신라 의상대사죠. 의상. 해당하는 이 다른 보기 자체가 그 중요한 승려를 묻는 법과 중요한 보기들입니다. 풀이할 때 정리하기 좋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 그런 것들이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를 또 보시면 자, 봅시다. 나는 돌을 구하려다 뜻을 두어 높은 숲을 두루 찾아다녔다. 진수대법사. 법사 문화에서 교관 키워드죠. 교관입니다. 교관겸수 의천입니다. 고려시대 중기의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해동 천태종 창시했죠.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강조했고요. 조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했습니다. 교관겸수, 정해쌍수, 번호점수, 친울이죠. 이런 문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고요. 2004년 문제이긴 한데 이게 계속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바뀌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 잘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요겁니다.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자, 현세 구복적, 호국적 승격을 띠고 있다.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짧지만 문제의 범위는 좀 넓어요. 자, 우리나라의 불교 자체가 원래 그렇죠. 원래. 그 다음에 대각국사 의천이 창시한 해동 천태종은 조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보우는 임재종 전래. 합이 3번이죠. 보우는 언제?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때문입니까? 라마교가 와서 막 타락해서 안 좋을 때 임재종을 중심으로 뭔가 좀 바꿔보자 할 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앞에 정리. 그 다음에 나중에 고려 대장경 할 때 정리할 건데요. 대장경의 정확성과 아름다움은 고려 불교의 높은 보여주겠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있는데 대장경 뭡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